자,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초청 강연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계속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과대 기획부학장인 홍대희 교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공과대 50주년 기념 초청 강연 시리즈가 총 5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저희 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69학번이시고요. 너무 높아서 제가 69학번이시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STG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수동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공과대학 학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이수동 박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최수원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저희 자랑스러운 교우이시자 미국 STG 회장님이신 이수동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 공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강연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큰 기쁨이자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우리 이수동 회장님께 먼저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수동 회장님은 저희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미국에 몇 년 근무하지 않고 이제 미국 가셨습니다. 79년에. 그래서 사실 성실과 열정 하나만으로 그 미국 사회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서 기업을 일구시고 또 미국의 주 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연방 정부를 상대로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기업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기부 참여 등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시고 대학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그러한 소중한 인생 경험과 역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주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아주 값진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TV 화면에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상도 많이 수상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아시아계 미국인상, 연방 상하 의원 재정 이민 대상, 해외 동포상 특별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해외 동포 부문 수상 등 상당히 많은 상도 수상하셨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또 저희 모교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수동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저는 69학번 그 당시는 공업경영학과였습니다. 공업경영학과 2회로 고려대학교에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에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가 졸업을 한 후로 40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모교에 서게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또 지난 5월 2일에는 또 사랑하는 저희 모교에서 제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고 또 명예 박사학위를 주어가지고 5월 2일부터는 이수동 박사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박사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를 부르는지 아직 친밀감이 없어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수건 학장님, 또 강대희 부학장님, 또 여러분, 또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저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후배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또 지난 40년 이전에 그 학창 생활이 저를 그립게 하고 또 감동을 시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과거를 저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한 사정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1979년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잘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1973년에 대학을 여기서 졸업을 하고 ROTC 11기로 제대를 해서, 그 당시는 삼성그룹에서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중앙일보 동양방송 기획실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참 대접을 받고 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제 집사람 가족이 모두가 워싱턴 DC 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5남 1녀 중에 고명딸인데, 제 집사람한테 정말 큰 사랑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제가 다니던 중앙일보 동양방송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딸이 2살이었는데 이민을 가려고 이제 직장을 그만뒀는데 비자가 다음 주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매주 한 번씩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 스테이터스를 알아보면은 또 다음 주에 오세요 하고, 그것을 제가 1년 3개월 동안 그걸 되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을 간다고 도곡동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걸 그걸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한 340만 원 받고 팔았는데,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아마 한 20배 오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참 1년 3개월 동안은 백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 제 나이 만 28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충은 그 당시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자가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정확히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제가 마음을 정말 굳게 먹고 참을 수가 있는데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도 심심해서 이제 그 당시에 중동의 건설붐이 아주 있습니다. 한 3개월마다 이제 취직을 해보겠다고 이제 중앙일보 동양방송 기획실에서 나오니까 또 ROTC를 하니까 취직이 금방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 달이라도 이제 비자가 나오면 미국을 가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장을 다니질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대사관에서 오면서 버스를 타고 잠실에 가가지고 가는 데가 기원이었습니다. 장교 때 바둑을 배우다 보니까 한 6급 정도 됐는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6급이라고 얘기해 놓고 1단 2단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깽값 물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으로 이제 짜장면 이렇게 사드리고, 그렇게 생활이 제가 1년 3개월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저를 정신적으로 받쳐주는 건가. 1년 3개월 동안에 백수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을 제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28살 때였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을 보면은 제가 1949년 그 지금은 구미시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농촌에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만 1살 때 6.25 그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만 13살 때, 한국 나라에 14살 때 그 어머님마저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은 12살 위인데, 그 다음에 또 저희 누님은 12살 위입니다. 띠가 같습니다. 그 12살하고 저하고 그 사이에 형님이 2분이 계셨고 누님이 1분 계셨는데 전쟁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마저 제가 14살 때 돌아가가지고 누가 키우겠습니까? 저의 형님, 형수님이 저 뒤를 돌봐줬습니다. 여러분이 처하는 상황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경제적인 상황, 또 부모님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있다면 참고로 제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생활을 그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한 30호 정도 되는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만은 국민학교 때 발에서 1등, 2등을 하고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신이 나서 저를 등에다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칭찬을 다 하고 선전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좀 농땡이를 부리려고 해도 어머니를 실망시킬까 봐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큰 소리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희 형님이 대구로 유학을 시켜서 또 대구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하고, 처음에 이제 68년도에 제가 고려대학교에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저한테 인생 교육을 더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또 낙방을 먹었습니다. 69년도에도 저는 또 고려대학교를 택했습니다. 택한 것이 공업경영학과였습니다. 제가 68년도에 입학이 되었더라면 아마 공대생이 못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실망을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68년도에 시험에 떨어지기 때문에 공대생이 됐고, 공대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컴퓨터를 배우게 됐고, 또 제 집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미국까지 가게 되고, 미국까지 가서 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 컴퓨터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미국까지 이제 가서 생활하게 된 동기고, 그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느냐? 제가 1986년도에 회사를, 그 당시는 이제 MCI 그 통신 회사라고 AT&T하고 맨날 그 1대1로 붙어가지고 깨지는 회사가 그 MCI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깨지는 다른 또 친구 회사가 스프린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3대 통신 회사가 있었는데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계란으로 벽에다가 참 던지는 그런 그 게임인데, 그래도 그 MCI의 빌 맥가원 회장이 정말 심장마비가 3번이 걸리면서까지 AT&T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그 독과점 그거를 그냥 그 제도를 무너뜨리게 해서 MCI가 참 날로 발전하는 그 당시에 그 MCI에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MCI에서도 제가 잘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직장에서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었느냐? 이제 개인적인 그 성격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정말 실망을 하지 않고 좌절을 하지 않는 그 불굴의 그 도전 정신, 이것이 저를 오늘까지 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8살 때 백수 생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받은 고충,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후반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MCI 다니면서 그냥 하루 8시간 일하는 그 자체의 그 결과 가지고는 제가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일을 한번 더 벌려보자. 거기에서 제가 만든 용어가 열정, 패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를 때는 육체적으로,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누가 여러분한테 대접을 한다 해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맛있게 먹질 않습니다. 하루 정도 한번 굶어 보세요. 그럼 옆집에서 된장 끓이는 냄새가 들릴 겁니다. 한 3일 정도 굶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군대 또 갔다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훈련 한번 받아보신 분이 있으면은 한 3일 정도 하면은 옆 동네에서 밥 짓는 냄새까지 코에 냄새가 나옵니다. 그럼 한 5일 정도 굶어 보세요. 그때는 쓰레기통에 누가 그 먹던 음식이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가서 뒤지면서 그걸 먹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패션하게 열정인 면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하루 3일 5일 밥을 안 먹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려고 정말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내에, 여러분들 가슴에 얼마만큼 헝그리 정신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반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육체적으로 배운 그 헝그리 정신을 정신적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그것도 머나먼 미국 땅에서 말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이 정말 미국 사람들한테 비교를 하면 제가 비교가 되질 않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건 뭐냐? 육체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아 먹듯이 내가 내 마음과 내 가슴을 비워서 헝그리하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MCI를 다니면서 STG라는 회사를, 그 당시는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있다가 STG 잉크로 이제 바꿨는데, 그런 헝그리 정신 가지고 그 STG를 창립하게 되었어요. 하루 8시간이 저한테는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10시간, 20시간까지 일을 하고 싶었어요. 20시간 일을 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함을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이틀 3일 밤새워 가면서 일을 한 적도 있고, 낮에는 MCI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아침 일찍, 저녁에는 STG 내가 회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굴러가도록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8시간만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나 자신의 그 헝그리 정신을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STG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STG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회사가 잘 돼가겠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MCI를 그만두고 STG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건가? 제가 MCI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STG에 그 돈을 보내면은 또 사람을 채용해서 했는데, 참 제가 그걸 경영하는 만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선을 그어서 그걸 나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MCI를 이제 그만두고 STG를 해서 하는데, 조그만 회사를 굴러가기 위해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게 제 몸뚱아리, 제 경력,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986년도 12월 달에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다가 영입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팀을 맞춰서 이거를 회사를 잘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진 게 없는데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에 좋은 사람을 영입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조그만 그 예산이지만은 영어로 말하면은 그 unlimited food budget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그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도 27년 동안에 그 예산의 한도액이 없는 것이 이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저 세일스 하는 사람들 그 보너스 그 커미션 보너스는 그냥 그 은행에다가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주기 때문에 27년 전부터 Unlimited Food Budget이라는 이런 그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을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우리 식구로 만들자. 그래서 그 영어로 키친 컬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엄마가 이제 참 요리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참 귀한 따님 또 아드님 또 이렇게 그 밥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한국에서 그 참 아름다운 그 풍습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정말 식구라는 개념으로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내 스스로 고맙게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Unlimited Food Budget으로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조금씩 성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참 기쁨도 많고 또 어떤 날은 또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참 잔치도 벌이고 그러는데 우리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사업에는 아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얼마만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건가? 회사의 또 직원들한테 큰 금액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훌륭한 프로포즈를 그걸 공개 입찰해서 그걸 밀어 넣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2등으로서 그냥 낙찰이 안 됐을 때 그때 실망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2등 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 세계에서는 특히 이제 공개 입찰에서 2등을 하게 되면은 정말 99등 하는 것보다 그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더 큽니다. 2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예산을 다 들여서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프로포즈를 썼고 또 그만큼 열심히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그 실망감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인으로서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Every day is a new day. 하루하루는 새로운 하루가 된다. 어제 아무리 큰 컨트랙을 수주를 했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그 컨트랙을 수주 못한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얼마나 정말 그 결심을 하고서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잔치는 오늘로서 끝내고 내일은 또 다시 시작을 한다. 그 반대로 우리가 2등이 되어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2등이 돼서 그 결과를 정부로부터 통보받았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네들이 정말 노력과 열정을 바친 그런 그 프로포절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정말 입찰이 안 됐을 때 그때 받는 실망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주인은 어떤 심정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됩니까? 그냥 하루 동안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소화를 다 시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는 정말 사장실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한 10m, 20m 됩니다.
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그 웃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웃음은 긍정적인 표현이고 웃음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1700명 지금 현재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장, 회장의 얼굴에 따라 가지고 주위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들어가면은 우리 세큐리티부터 시작해서 부사장들 다 기분이 안 좋을 테고 또 그 밑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회사의 분위기가 명랑한 분위기가 못 됩니다. 아무리 어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리더로서 회사의 가장 큰 지위에 있는 리더로서는 그냥 늠름한 자세로 얼굴에 미소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굴이 명랑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 에너지는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에너자이즈를 시킵니다. 아주 힘을 북돋아줍니다. 이만큼 그 회사의 그 리더로 있는 사람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인도계 사람들이 IT 회사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이거를 스트레스를 받는 그게 조금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쟁하는 회사 중에서 한 3분 CEO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만들어낸 조어 Every day is a new day 이 자체 가지고 제가 정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골프를 칠 때도 여러분들 골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Every day is a new hole이라 그럽니다. 보통 버디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티샷이 오비 나면은 이제 버디값 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전홀에서 버디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러다 진짜 오비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홀에서 더블파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홀에서 그 나쁜 감정을 다음 홀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Every hole 18홀이 있지 않습니까? Every 홀이 new 홀이다. 그 개념으로 18홀만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싱글의 핸디캡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낸 또 용어는 Circle of Success, 성공의 순환고리라는 겁니다. 성공의 순환고리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가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물론 제가 거의 마지막 그룹에 이제 퇴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1,700명의 직원이 다 이제 나갑니다. 건물에서 이제 다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손님들이 전부 이제 다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700명이 이제 저녁에 다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과연 그 다음 날 100%가 다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제가 늘 걱정하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회사로 봐서는 1,700명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더 직원이 늘어야 되는데 1,700명 나가던 사람들이 또 100명이 안 들어와 200명이 안 들어와 그러면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와 또 최고 경영진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이 회사를 오늘 저녁에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갈까? 우리가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자. 정말 아침에 정말 회사 나오고 싶어서 정말 이게 막 그냥 몸이 건질건질하고 회사에 와가지고 누구하고도 또 얘기하고 또 누구하고도 같이 팀워크하고 또 누구하고도 또 점심도 먹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 그냥 몸이 건질건질해서 회사를 오고 싶어 하는 이런 직장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겠는가. 이걸 늘 저희들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Circle of Success를 할 겁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그 IT 소프트웨어 개발 뭐 첨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그 자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1,700명이 다 우리 회사에 내일 안 오는 것 같으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클 오브 석세스에서 그 3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직원, 우리 회사의 인플로이,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G입니다. 이 중요한 자산 중에서 제일 첫 단계가 그 고리에서 첫 단계가 우리 인플로이라는 거. 이것을 늘 강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 1,700명이 우리 회사를 떠날 때 그 다음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물론 각종 복리, 후생, 교육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가족들 다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펴가면서 뭔가 차별화를 하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 서클 오브 석세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말 잘 활용이 되고 또 이제 캠페인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영상물부터 시작해서 또 행사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떤 경우에는 세뇌 교육까지 해서 참 직원들을 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창업, 요새 한국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창의, 창업 이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저희들이 또 만들어낸 용어는 STG는 창업가들이 모인 그런 회사이다. 영어로 말하면 STG is powered by entrepreneurs. entrepreneur는 이제 창업가 정신인데 여러분들 형님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삼촌이나 심지어 아버지 이런 분들이 노조에 관여하셔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번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시면은 한번 조언을 한번 해보세요. 삼촌, 아버지, 아저씨 한번 창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주인, 사업가, 회장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참 이렇게 교섭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만은 창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선 실패가 앞서죠. 저도 이제 1986년도에 제 한 몸으로서 시작을 해봤습니다만은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제가 정말 참 헝그리 정신에 패션에 의해 가지고 그걸 시작해서 했지만은 두려움이 앞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앞세워 가지고 그쪽이 너무 커서 정말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청년 실업 뭐 여기 대해서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질문도 받았고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려왔던 것은 이 창업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여기 두뇌와 가슴이 헝그리 정신이었느냐, 그 헝그리 정신이 육체적으로 3일 5일 정말 굶었을처럼 그 정도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창업할 자격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마인드가 조성이 됩니다. 창의라는 것이 가만히 배부른 사람한테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배가 잔뜩 부른데 무슨 다른 음식 뭐 그냥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그 당시는 귓가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창업도 여러분들이 두뇌와 가슴에 정말 헝그리 정신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주위에서 또 친구들이 아저씨나 삼촌, 특히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얘기가 자기 것으로 와 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다행하게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생들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빌 게이츠,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이번에 또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좋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이 사람들 또 청와대까지 가서 말씀 많이 나누고 그랬죠. 스탠포드에 다니면서 레리 페이지하고 서기 브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박사학위 과정에서 서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말 정보라는 것이 정말 홍수처럼 이렇게 밀려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가? 서치 엔진을 우리가 한번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번 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 문화에 얼마나 공헌한 바가 많습니까?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대생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정말 자부를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너무 멀리서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세대에는 글로벌화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아이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손바닥 안에 지금 현재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만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 또 청년 실업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계의 인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재학생부터 시작해서 졸업생부터 해가지고, 왜 옛날에 미국의 빌 게이츠니, 스티브 잡스니, 구글에, 또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 왜 한국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최수원 학장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테크노플렉스라고 정말 여러분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전부 여러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자유로운 생각으로 가서 그냥, 특히 그쪽 지역은 밤에 일을 많이 합니다. 가면 불이 꺼지질 않아요. 거기서 다 얼마나 태어났습니까? 마크 주커버그도 보스턴에서 있다가 또 연결이 돼서 또 실리콘밸리로 가가지고 크게 또 성공을 했고,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 정말 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을, 눈을 언리미티드, 스카이 is unlimited입니다. 하늘이 한없이 높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화,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글로벌화, 여기 인터넷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한국의 유명한 사람 여러분도 아시죠? 세계 인물이 어딜 가나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은 싸이가 그만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싸이 본인들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인터넷이라는 정말 기본, 세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세계를 다 정보를 캐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창업을 한번 해보시고, 레리 페이지도 그때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만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만약에 내가 이
구글 이거 서치 엔진 해가지고 여기 실패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학교에서는 스탠포드에서는 다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받아주마. 거기에서 이제 정말 위안을 얻고 서치 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전체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창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뭐 계산상 1억으로 제가 한번 잡겠습니다. 정말 1억을 형님 돈, 또 어머니 쌈짓 돈, 아버지한테 구걸한 돈 다 해가지고 한 1억 해가지고 뭐 창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그냥 6개월, 뭐 또 한 2년 가다가 망했습니다. 물론 주위에 비난도 있겠고 본인 실망이 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1억, 1억의 그 자본금에다가 또 2년 동안 받은 그 레슨을 한번,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1억이 향후 50억, 100억 거기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기본 그 능력, 그거를 그 베이직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 팀이 중요한 겁니다.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앞에 앉아 계시는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와 파트너로서도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공대 그 다양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도 보면은 인문대도 있고 뭐 그냥 법대도 있고 경영대도 있고 뭐 음악 고대는 음대가 없습니다만은 그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도 다양성이 있듯이 그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참 그 조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 생애 너무 이렇게 경직된 그런 사고 방식만 가지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오픈해서 다양성을 가지면서 뭔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건가?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함으로써 100% 보장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도 보장을 못 해주십니다. 내가 리스크를 얼마만큼 택할 수 있는 건가? 전적인 리스크를 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인이 되시고 사장이 되시고, 나는 기술적으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하면은 기술 부문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리 페이지하고 서기 브린은 그분들은 아직도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구글이 있기까지에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창투 펀딩 회사들이 참 그분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도와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에릭, 현재 회장으로 계시는 에릭 슈미트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공학도가 아닙니다. 전문 경영자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좋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비전을 제시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전반적인 요소를 다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세계의 그 유명한 그 1등 가는 이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 시작한 단계를 한번 보세요. 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술자들만 해도 한 5천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 창업 정신이 있으면은 우선 패션으로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우리 이제 1,700명 직원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정말 한 팀으로서 이렇게 구성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가? 그게 이제 리더십의 이제 그 자질입니다만은, 그래서 또 슬로건 하나 만들어낸 것이 그 원 TMG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 팀, 원 미션, and 원 goal입니다. 1,700명 중에서 배사공이 전부 1,700명 같으면 회사가 이제 방향이 없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또 캠페인을 해가지고 하나의 팀이 되면서 하나의 미션을 우리가 성취를 하면서 우리 하나의 골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여기 대해서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그 할리데이 갤러에서 연말에 그 파티를 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 1B16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지금 현재 매출은 $300 million, 3억 불이고,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제가 비전을 제시한 것이 우리 STG를 1B16로 만들자. $1 billion revenue by December 2016. 그래 2016년도까지 우리 회사의 매출을 $1 billion 이게 올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모든 그 캠페인하고 뭐 정말 영상물 다 하고 전부 저 이벤트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6년도 12월 30일까지 $1 billion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뭐 저 자신도 아직 그 뭐 노력 중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전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M&A를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A 없이는 이제 자체적인 그 성장 가지고는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FO부터 시작을 해서 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우리 회사하고 시너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1+1은 2가 아니라 3 or 5 이런 회사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회사를 M&A 함으로 인해서 양적으로는 하여튼 $1 빌리언을 2016년도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비전에다가 거기다 캠페인을 해서 뭐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략 몇 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빌 게이트나 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나 뭐 레리 페이지나 또 마크 주크버그 이런 분들이 와서 강연을 하면은 강연하는 거 하고, 또 학교에 44년 선배가 와서 강의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빌 게이트나 그 레리 페이지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5년 후에, 뭐 3년 후에,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빌 게이트 이상으로, 또 빌 게이트가 뭡니까? IBM 그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 당시는 DOS인데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그때는 이제 디스크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DOS라고 그랬습니다. DOS. 그거를 IBM의 하청업자로 시작을 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서 본인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해가지고 MS DOS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발명을 해가지고 오늘의 빌 게이트가 됐고,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참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IBM한테 그 뭐 그냥 말도 못하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애플에서 정말 창의적으로 그 iOS라 그러죠. 그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그 iOS를 그거를 모든 시스템에 그걸 러닝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한번 보세요. 구글하고 삼성하고 또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잘 그 서로 이제 릴레이션십이 좋아서 정말 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빌 게이트의 DOS, 그 다음에 아이폰의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것이 세계를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손안에 쥐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안에 칩에서 작동되는 것은 그 세 분들이 그 개발한 거 가지고 전 세계가 다 연결이 커넥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우리 후배들이 그 이름은 뭘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레딩 시스템 하나 개발하면은 여러분들은 세계 인류에 공헌한 바가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뭐 첫째 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테고, 생각을 크게 가지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sky is unlimited. 그리고 지금 인터넷 이런 모든 걸 해가지고 싸이가 정말 그 노래 한 곡 가지고 세계의 가수가 되었듯이, 또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그 아프레딩 시스템 그거 만들어 가지고 세계 인류 문화에 얼마나 공헌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사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깨에 있는 짐이 우리 다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단지 생각의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권력을 많이 가졌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 그러는데 그 한 몇 시간 이렇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행복입니다. 행복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멀리서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시집을 잘 가서 또 자녀를 잘 낳아서 또 공부를 잘해서 또 이뻐서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행복이라는 것은 저는 언제든지 아주 내 눈 가까이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은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남이 행복을 만들어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저 시험을 A 학점을 받았다. 순간적인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밥 2끼밖에 못 먹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그 아프리카에 그 선전들 많이 나오죠. 하루 1불만 있으면은 그 몇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2끼밖에 먹을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한 끼 가지고도 그 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건 완전히 자기 주관에 가까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럼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한 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공개적으로 나가는 이제 그 비디오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자신의 이제 성공이라는 것이 뭔가 거기에 이제 제가 관점을 둬서 정말 그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첫째 이제 제 아내가 제일 이제 올해 저하고 이제 38년 차인데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STG를 1986년대 하면서 27년 동안에 참 어떤 직원들하고는 동고동락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프로포즈를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뭐 10억을 들여서 프로포즈를 썼더라도 한 1분이라도 늦으면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납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한 일주 전부터는 그냥 회사에서 자고 먹고 합니다. 교대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결과물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가족보다 먼저 그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그 이제 제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는 정의는 열심히 도전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행복하고 틀리는 것은 행복과 성공이 틀리는 것은 성공이라는 데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내리는 그 성공에서는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 가지고 혼자 가지지 말고 주위에 동고동락한 사람들, 은혜 갚은 사람들, 또 저를 가르친 학교 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나누어 가지면서 그 행복을 같이 나눌 때 그것이 저는 그 성공이라고 그렇게 그 데피니션을 제가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단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 없이는 성공이 여러분들 앞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넓게 보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그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행운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저희들 자랄 때는 이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정말 보리밥 먹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웰빙 시대에 뭐 건강은 제가 많이 아직도 옛날에 그것 때문에 잘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한국 이 땅덩어리에 여기에 목표를 절대 두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듯이 싸이 같은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다못해 비디오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띄우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기를 얻어서 뭐 1밀리언 뷰, 뭐 100밀리언 뷰 하면은 여러분들은 돈 걱정 안 해도 되죠. 아이디어, 패션,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강연을 끝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패션에 굶주려 하십시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여러분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언젠가 이 친구가 나하고 동반자가 되든 동업자가 되든 모르거든요. 친구하고 뭐 점심을 먹는 순간이라도 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옛날부터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한번 저질러 보세요. 일을 저질러 않고 늘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 한 10가지 제가 그냥 금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리더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리더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순발력이 빨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그 리더는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나쁜 리더는 결정을 못하고 끝까지 기회를 놓칠 때까지 결정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나쁜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서 어디든지 100% 그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최선책의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가
그래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최선이 안 돼 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못 가져왔다 해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을 투자를 해서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거기서 정말 좋은 결정이 못 돼서 정말 좋은 레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10억, 100억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걸 그 리더 자질을 길러주듯이 결정에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물론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밤잠을 안 자면서 또 친구와 뭐 또 친지와 부모님 다 상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교수님도 많으시고 상의하실 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활용을 하시되 그냥 끝까지 기회를 놓칠 때까지 결정을 못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업가가 되질 못하고 훌륭한 리더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제 인생 역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인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한마디만 더 하고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두 분한테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75년도 6월 30일에 ROTC 11기로 제대를 했는데 그 삼성그룹에서 그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ROTC만. 그때 이제 제가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 삼성그룹이 아마 한 17개 회사 반개회사에서 사장님들이 다 오시고 그 자리에 고 돌아가신 그 이병철 회장님이 백운학 씨라고 백운학 이 철학 보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요행이 앉다 보니까 이병철 회장님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10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입사원 채용 때 이병철 회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사람 인터뷰에 관여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유명한 목수는 길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참 근사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그 목재를 가지고 오려고 늘 연구를 하듯이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님께서 그렇게 벌써 1975년도 그때부터도 벌써 인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관심을 두셨구나. 그걸 제가 느꼈고 제가 이제 MCI에 들어가 가지고 뭐 정말 매년 제가 승진을 하고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대우를 잘해주고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회사를 떠날까 말까 이렇게 이제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 또 뭐든지 중요하죠. 그 밤 한 12시쯤 됐는데 그 당시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1987년, 88년입니다. 이메일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처럼 없습니다. 그 통신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자체의 그 이메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그 12시쯤에 이메일이 그 빌 맥가원 회장님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딱 떴어요. 그 사이먼 리 참 우리 회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줘가지고 정말 고맙다. 정말 회사를 너 회사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내가 뭐라 더 이상 감사의 표현을 못하겠다. 정말 그냥 또 이렇게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또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지자. 이런 이메일 하나 딱 떠요. 그 당시에 제가 MCI를 그만두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그게 저한테 와닿는 마음이 좀 적을지 모릅니다. 정말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빌 맥가원 회장님으로부터 그 이메일 한 통을 받았을 때, 제가 충성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무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회사를 27년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두 분으로부터 고 유병철 회장님 그리고 또 고 빌 맥가원 MCI 회장님 그 두 분의 정말 인재관리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 정말 제가 사랑스럽게 공개석상에서 그분들을 찬양을 하고 정말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분들만큼 아직도 인재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1,700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제가 우리
사원들 인터뷰할 때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알아보니까 그 10만 명에 대해서는 다 안 하고 ROTC 이제 장교들 니들이니까 이제 한다고 제가 뭐 추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인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친지들,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목수가 좋은 목재를 찾듯이 여러분들 동반자로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동업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갈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생, 재학생 중에서 빌 게이트,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뭐 마크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나와서 우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제가 최 학장님한테 듣고 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고려대학 공과대학이 영국의 QS 그 공개 그 이발루에이션에서 100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런 빌 게이트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상위 10위권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학생들이 MIT 안 가고 스탠포드 안 가고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또 학장님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시설 또 좋은 강의 이렇게 마련해주고 제가 그 GW하고 GW 공대하고 고려대학교 공과대하고 또 이렇게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 교수님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음으로 양으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세계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제 나름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아는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한번 파이팅을 해봅시다. 파이팅! 그 약합니다. 자, 한 번 더 파이팅! 예. 여기 손들은 이렇게 파이팅 하신 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5년 안에 고대 공대를 세계 10위권으로 만들 수 있을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